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대한항공, 많은 분들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,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시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게 저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이 주가의 흐름,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것을 알려면은 이 합병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합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이 합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합병을 알아야지 저희가 추후에 어,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21월에 KGB 산업은행에서 이 경영권 매각을 실패한 아시아나 항공을 그 대한항공이 통합하기 위해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직칼과 3자 유상 증자를 진행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는데요. 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이 매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은 이 부채 비율이 600%에 육박해서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은 많이 나오고 있었으나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저조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 아시아나항공은 채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약 1조 원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항공 경영권 매각에 실패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이 정부와 그리고 산업은행 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세금을 수입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한번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항공사 간의 합병은 저희 나라의 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기업이라도 꽤 14개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. 저희 나라야 뭐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있고 만큼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에 승인을 무사히 완료를 했지만 이 해외 국가들 중 미국, 일본, EU 등의 국가들은 이 합병 승인을 현재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.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은 왜 이렇게 이 승인을 하고 있는 거냐?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EU가 미국이랑 유럽에서 비행 화물 분야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인데요. 특히 이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에 부피가 작고 고단가의 품목이어서 항공 화물로 운송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반도체를 운송하는 주요 항공 화물 운송 기업 두 곳이 합병을 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는 그 지난 10월에 합병 승인 조건을 별도로 걸었는데요. 이게 뭐냐면 바로 화물을 분리를 해서 다른 기업에 이 매각을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. 이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는 이 안건을 가결하고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을 계획서를 포함해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였습니다. 이 언론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EC의 심사가 내년
한 2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렇게 이시의 승인이 완료된다면 내년 안에 나머지 국가인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가의 승인 절차도 무사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이시 합병 승인은 일정이 내년 2월은 돼야 완료가 되는 거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해당 모멘텀은 저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문제점이 결국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야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화물사업 분야는 아시아나의 전체 매출의 24%나 차지하고 있는 이 주요 매출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. 항공기로 보시면 여객항공기가 72대고 2019년에는 그리고 화물기 12대를 보유했다가 2023년에 항공이 67대, 화물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이 화물 사업 분야는 이 코로나 당시에 좋지 못한 매출 상황 속에서도 화물기 보유 대수를 별로 줄이지 않은 만큼 이 아시아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화물 사업 분야를 분리 매각한다면 분명 아시아나 항공은 실속이 없는 기업으로 남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필연적인 내부 구조조정이 올 수 있겠습니다. 또 다른 문제점은 이 해외 여객 부분의 독과점의 문제인데요. 이 두 개의 항공사가 그동안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형성해 나갔지만 하나로 합쳐진다면 국내 경쟁사가 없기에 조금이라도 여객 비용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 사회적 문제고요. 1번이고 그리고 해외 여객 부분 독과점 그 다음에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이것이 합병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을 뒤로 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합병은 인천공항을 허브로 하는 대표 항공사가 탄생했다면 언론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이고요. 해외 화물 슬롯은 조금 빠져나가겠지만 두 개였던 기업이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되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주식시장에서도 예전부터 두 항공사의 합병을 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과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이슈가 나올 때 주가를 살펴보면 급등을 해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호재를 받아들여진 만큼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주가에 대해 더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봤고요. 이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